느낌은 아주 얇게 잘 배어나간다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상당히 뻑뻑하고요. 세밀한 배어내기, 물론 이게 서바이벌 나이프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크게 강조되지 않은 원래 나이프지만, 민나르이고 아무튼 세이버 그라인드 형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캠핑 나이프 중에 좀뭐 유사한 나이프들의 비슷한 뭐 형태의 민나를 가진 녀석들보다는, 예, 배어나가는 좀 뻑뻑한 느낌이 좀 강합니다.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은 모양이긴 하지만 실제 보면 굉장히 거칩니다. 거치 한 번에 깔끔하게 배어져 나간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배어져 나간 그런 어떤 과정들이 그대로 패드 스틱에 이제 녹아 있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지만, 물론 서바이브 나이프의 기능을 강조하다 보니까 두꺼운 날과 그 다음 이제 좀 그 예각이 아니야 좀 둔각 형태로 아마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또 둔각도 아닙니다. 둔각의 형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베어져 나가는 것이 아주 깔끔하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쫙쫙 베어져 나간 게 아니라 이게 걸리적거린다 그런 느낌. 실제 또 베어 나간 거 보면 아주 거친 형태, 그런 부분이 조금 이 나이프를 사용하다 보니까 드는 이제 느낌입니다. 세밀한 어떤 날카로움의 날렵함 베어내기, 그런 것들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프로디지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아까 두께라든가 길이는 비슷하지만 레스토레이션이라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진 이 구조지만, 오히려 프로디지로 한번, 프로디지는 이 서레이션이 오히려 더 장점입니다. 이게 패드스틱 만들 때 오히려 서레이션을 이용한 패드스틱을 만들면 훨씬 더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프로디지도 아주 뭐 날카롭게 싹싹 배어나가는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일반적인 그 캠핑 나이프들에 비해서 민날에 비해서 좀 부족함이 있지만, 보다시피 아주 컬이 풍부한 패스틱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뭐 얼티메이트 프로보다 더 나은 패드스틱이 나왔죠. 더 얇고, 요거는 얼티메이트 프로, 이건 프로디지. 그죠? 프로디지 민나를 이용해서 패드스틱 만들 때도 얼티메이트보다는 좀 더 낮거나 조금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얇게 배가는 부분은 프로디지가 더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힘을 실기에 좀 아쉬움이 있죠. 날 부분이, 민날이 서 있는 부분이 앞쪽 칼 그 팁 쪽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날에 비해서 반에 가까운 게 서레이션이고 반 정도가 이제 민날인데, 이 민날의 부위가 앞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사실 힘을 실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비슷한 느낌. 얼티메이트 프로와 민날 부분은 비슷한 느낌입니다. 조금 더 좀 낫다,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서레이션의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비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서레이션 장점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서레이션이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되게 또
이런 나무들이나 줄 같은 것들 커팅하기는 더 유리합니다. 울티메이트 프로도 나쁘지 않지만 인스레이션은 이렇게 톱질하듯이 잘 이렇게 아주 편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패드스틱 만드는 데서는 스레이션을 가진 프로디지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만드는 느낌이 있고, 컬도 더 많고 좀 더 얇게 만들어진 게 있고, 우리 민나린 얼티메이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굵게, 그 다음 생각보다 고른 베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부분. 기본적인 커팅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요 부분이 지금 쉽게 말해서 리카소 부분이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이렇게 짧게 잡도록 이렇게 유리하게끔 작업이 되어 있는데, 그 홈을 만들었는데, 이 커팅할 때는 오히려 이 힘들어간 부분을 잡아먹습니다. 이게 여기를 잡아먹어서 이게 참 커팅 시작점 잡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프로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잡이 가까운 부분에 이렇게 아주 짧게, 길이 상대적으로 짧은 부분이기 때문에 날을 쓸 수 있는 부위가 좀 더 손잡이에 가까워서 대상물을 딱 잡아서 이제 작업하기가 좀 좋은데, 요거는 이게 좀 가깝게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 홈에 오래 걸려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물 정확히 보고 커팅 날 시작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렇게 잘라야지, 일반적으로 가까이 쓰듯이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미끄러지는 부분이 되죠. 날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렇게 잡아서 쓰시는 분들은 유리하죠. 이렇게 잡아 쓴다 그러면 칼 시작점이 곧 내 손가락 시작점이 되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하겠지만, 손잡이 자체를 잡고 이렇게 해머 그립으로 쓸 경우에는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케이스는 이렇게 지금 요 리카소 부분, 요 부분이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작업하는데. 얼티메이트 프로에는 물론 그전 버전 얼티메이트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날 표면에 불꽃 모양의 마크가 있는 그쪽 위에 별도의 파이어 스틸을 긁을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긁으면 안 되느냐? 다른 부분도 됩니다. 다른 부분도 돼요.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각을 잘 세워놨기 때문에 사실 불꽃이 더 많이 튀겠죠. 적은 힘으로. 그래서 보시면 파이어 스틸이 잘 긁혀 있죠. 다른 부분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잘 된 부분보다는 좀 덜 튑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덜 튀는 거죠. 프로디지 같은 경우는 아예 칼등 자체가 보시면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좀 얇은 코팅이에요. 좀 얇은 코팅인데, 전체적으로 칼등 전 부분이 아주 각이 잘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부위에 연연하지 않고 보시다시피 그냥 한 방에 불꽃 쇼가 나옵니다. 불꽃 쇼가.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프로디지가 더 활용도가 높죠. 파이어 스틸을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분은 가까운 데 하시는 분도 있고 멀리 하시는 분도 있고 칼 끝 부분에 가깝게 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프로디지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서레이션 부분을 이용해서 파이어 스틸을 또 킬 수도 있죠. 하지만 요 얼티메이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용 공간 외에는 상대적으로 좀 불꽃이 덜 튑니다. 프로디지에 비해서 당연히 덜 튀고요. 그 다음 전용 공간에 비해서 역시 좀 덜 튀죠. 전용 공간은 확실히 잘 닫으면서 적은 힘으로 잘 튑니다. 파이어 스틸을 한번 만들어진 패드스틱 위에서 한번 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파이어 스틸이 좀 얇은 거예요. 작은 거.
정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거의 예전에 그 시그널보다는 좀 낫긴 한데, 어떤 전체적인 굵기는 파이어스틸 판매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축에 속하는 그런 겁니다. 튀겨서는 답은 안 나와요. 튀겨서는 쉽진 않고요. 이렇게 해서는 답은 안 나옵니다. 반드시 좀 모아서 위에다가 튀겨줘야지. 사용한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파이어스틸을 긁혀지는 그 부위가 뭐 나쁘지 않게 잘 긁힙니다. 바람이 좀 계속 좀 부는 상황인데, 있습니다. 그렇죠. 전용 파이어스틸 긁는 이용해서 초핑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핑 테스트. 상당히 단단한 나무입니다만, 당연히 서바이벌 라이프의 완전 풀탱이죠. 보다시피 그 이전 모델, 그러니까 일반 프로 모델이 아닌 거버 얼티메이트 모델 중에 신형과 구형 같은 경우는 완벽한 풀탱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망치 부분이 분리가 돼가지고 그 부분 이제 취약해서 부러지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프로는 완전히 그 부분에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시다시피 완전 오픈된 상태, 위에부터 지금 샌드위치 형태의 오픈된 스켈레토나이즈드 형태의 풀탱을 이제 구사를 채택을 했고요. 보다시피 망치 부분이 예전처럼 분리가 돼서 충격에서 부러지지 않도록 아예 완전히 망치 부분까지 이 손잡이 형태의 나이프 제과 동일한 철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체형으로. 상당히 좀 무게는 좀 더 늘어났지만, 이전 모델에서 망치로 사용했을 때 이제 부러졌던 그 충격이 전달되었던 그 부분 이제 취약해서 부러졌던 문제, 신형 구형 모두에 발생했던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해결된 형태가 이제 프로의 이 손잡이 탱의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많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이죠. 어쨌거나 이 나이프 자체는 풀탱에 상대적으로 무게도 묵직하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단단한 나무를 비상 상황에서 쇼핑으로 쪼개야 될 상황까지 고려를 한 그런 나이프이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큰 문제 없이 쪼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랜야드의 기능을 할 것 같았던 그 호각은 사실 랜야드로 쓰기에는 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차라리 분리해서 아까 보여다시피 파이어스틸에다가 연결해둔 것이 훨씬 더 낫고요. 별도의 파라코드를 이용해서 묶어주게 되면 실제 랜야드로서 특히 쇼핑 같은 거 할 때 손에서 이렇게 쉽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거창스러워서 일단 원래 붙어있던 것도 빼버리고 파이어스틸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손잡이가 프로디지보다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길게 이렇게 잡아서 무게 중심을 좀 더 앞쪽에 실어주기가 좀 용이하죠. 여기서 랜야드 홀만 또 연결해준다 그러면 좀 더
경고함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굵은, 제 팔뚝보다 좀 굵은 나무를 한번 쇼핑을 해보겠습니다. 네, 타격하는 것이 손이 크게 미끄러지지 않네요. 이 자체 손잡이도 사실 요 검정색 부분은 고무 느낌의 그 재질입니다. 뭐 정확하게 저도 지금 스펙을 확인 안 해봤는데, 손톱 누르면 쑥쑥 들어가는 고무 재질로 이렇게 바깥쪽이 손잡이 쪽에 이렇게 둘러져 있기 때문에, 장갑을 특히 꼈다 그러면 쉽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보신 타격 포인트도 아주 깊게 잘 들어가죠. 좋아요. 특별하게 손에 피로감도 없고 힘도 잘 실립니다. 힘도 잘 실리고, 확실히 프로디지보다는 초핑에서는 더 나은 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돌려서 직접 잘라보겠습니다. 와, 그래도 그 일반적인 나이프도, 캠핑 나이프도, 가벼운 경량 나이프들보다 확실히 초핑하는데 유리하고, 실제 사용해보면 힘이 많이 실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프로디지보다도 사실 초핑한 부분에서는 힘이 더 잘 실린 것 같고요. 이런 그립 부분의 구조적인 장점과 그립의 재질, 고무 형태의 재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손이 잘 쉽게 미끄러지지 않아서 타격할 때 손 밖으로 칼이 빠져나가려는 그런 부분은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쇼핑하는 데는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토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날 두께가 있고, 그리고 서바이벌용을 만들어졌고 완전 풀탱이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쪼개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게 손잡이까지 탱이 노출된 형태라 사실 굵은 나무도 이렇게 손잡이를 쳐가면서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나무가 아주 단단하고 질겨가지고 어우, 이상한 건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네. 큰 어려움 없이 쪼갤 수 있었습니다. 날에 대한 부분에서 네, 손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번엔 팁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 사실 굉장히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팁 테스트를 해보면 얼티메이트 프로의 팁이 얼만큼 강도가 있는지 한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내려 찍는 순간 이제 어떤 힘이 딱 실리는 순간 이 구조적으로 손잡이가 딱 잡아서 브레이크를 잡아주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고 봐야죠. 이렇게 찍어서 내려야 되는 상황이 어떤 나이프 사용이 발생됐을 때는 사실 손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이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손을 보호하기 아주 가드가 아주 안전하게 잘 되어 있네요. 나는 상당히 깊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거의 바닥에 가깝게 좀 파고 들어왔는데 봅시다. 제 육안으로는 팁 부분에 손상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정도 나무를 칼로 찍어서 파내는 작업에서 손상된 부분이 없을 만큼 팁의 강도는 남대로 이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브 얼티메이트 프로 기본적인 내구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느껴지는데 한 번 더 나무의 옹이 부분을 대상으로 한 번 더 팁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깊게 강하게 잡아서 꺾어보겠습니다. 보호를 시키고 야 이거 조금 손상이 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제 꺾는 힘이 사실 일반적으로 나이프가 견디기 쉽지 않은 정도 깊이에서 그냥 꺾어봤거든요. 지금 물론 이따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옹이 부분이 단단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가 버팀 어떤 형태의 지렛대 효과가 거기 생겨서 나리 측면 부분에서 힘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죠. 꽉 박혔을 때 일반적인 그 날이 얇은 형태의 나이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같은 경우 지렛대처럼 이용해서 딱 꺾어서 파낼 경우에는 끝부분이 날이 휘거나 전체적으로 팁 부분이 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결과를 안 봐서 그렇지만 아까 같은 몇 번의 상황들은 일반적인 나이프를 했을 경우에는 팁이 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반대로 이런 경우 나이프를 막 밟고 올라타고 누르고 그런 것들은 거의 사실 실제 상황에서 할 일도 거의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꽉 박힌 상태에서 꺾어서 틈을 벌린다거나 그럴 경우에 서바이벌 상황에서는 충분히 발생될 수도 있죠. 빈도는 낮지만 그런 걸 고려했을 경우에 얼티메이트 프로가 과연 버텨냈는지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죠. 시트처럼 이용해서 꺾어서 파내는 경우. 배터리를 교체를 하고, 자, 이어서 이 부분이 제가 까지 해서 만약 요 테스트 끝나고 난 후에 나라에서 팁의 어떤 상태를 확인했을 때 이상이 없다 그러면 거브 얼티메이트 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쁘지 않은 강제를 썼기 때문에 그 강제에 대한 열 처리도 남도 잘 됐고 내구성도 괜찮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아까 떼어냈던 부분이 이제 옹이의 중심면에 가까운 부분인데 볼게요. 그죠? 많이 파고 들어요. 많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옹이 부분은 파고 들어왔는데, 자 봅시다. 나라에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표면적으로 칼등에서 봤을 때는 크게 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카메라가 아니면 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칼등에서는 어떤 휘어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팁 부분은 팁 부분은 아주 미세하게, 아주 끝에 아주 미세하게, 요 부분, 여기에서 요 부분은 약간 날이 누웠어요. 근데 우리가 우려할 만큼 아주 심하게 누운 것도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누웠어요. 미세하게 요 부분, 팁 부분. 이 나머지 부분 막 꺾어서 누르고 수평과 그다음 반대편으로 막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제가 예상한 거 이상으로 엣지 유지력은 훌륭합니다. 지금 조금 카메라상으로 보이려나? 잠깐. 이 부분이 약간 손상을 입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날로서 날의 기능이 충분히 유지가 되는 수준에서의 손상입니다. 그러면 포커스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한번 꺾어보면 별 문제 없는, 그죠? 충분히 라이프로서 기능이 유지가 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거브 울티메이트 프로의 팁 테스트에서 내구성은 상당히 괜찮다. 엣지 유지력도 괜찮다. 상당히 괜찮다. 그런 부분에서는 서바이벌 나이프로서의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구성이라든가 엣지 유지력, 그 다음 아까 그냥 팁의 강도 같은 것들은 잘 확보된 그런 나이프 같습니다. 이 망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망치가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뭐 이걸로 돌을 때릴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뭐 이걸로 못질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생존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무인도라든가 바닷가 쪽에 만약에 고립된 상황이라면 이런 이제 소라 같은 것들을 깰 수는 있겠죠. 그런 용도는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뭐 돌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강도가 있는 거니까 이 소라 껍질을, 이 소라 껍데기를 한번 망치로 한번 깨보겠습니다. 와, 이렇구만.
이번엔 망치로 팩을 한번 박아보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나무를 좀 깎아야 되겠죠. 확실히 그 커팅하는 부분에서는 날이 이게 두꺼운 데서 이제 세이브 그라인드로 간다 할지라도 사실 끝에 보면 한 번 더 엣지를 세우면서 굉장히 좀 둔각입니다. 자세히 보면 둔각이에요. 그래서 날카롭게 베어지는 나무를 다루는 거나 이런 것들에서는 사실 좀 일반 캠핑 나이프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나이프는 서바이벌 생존을 염두에 두고 내구성과 강도, 팁의 강도 뭐 이런 것들 극한 상황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설계된 나이프다 보니까 뭐 이런 자잘한 나무를 다듬는다는 것들은 부차적인 부분이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캠핑 나이프보다 못하다는 거지 아예 뭐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제 개인적으로 썼을 때 아쉽다는 거지 보시다시피 뭐 팩을 만드는데 전혀 부족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 과정이 다른 일반적인 그 캠핑 나이프가 뭐 5번에 끝낼 거를 요거는 한 뭐 10번 정도 손이 좀 더 간다는 거 그런 부분. 자 이제 팩을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전화가 와서 잠깐만. 네, 다시 한번 팩을 거버 얼티메이트 프로의 망치를 이용해서 박아보겠습니다. 지금 망치 쓰기는 나쁘지 않은 넓이입니다. 지금 넓이를 어떻게 재야 되나? 네, 성인 엄지손가락보다 좀 더 이제 굵고 너비가 비슷한 좀 더 넓죠. 넓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굵기에 팩을 박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이는 한 정도 됩니다. 40c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뭐 팩을 박아보겠습니다. 물론 흙의 어떤 그 뭐 딱딱함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렇게 풀이 자랄 수 있는 흙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40cm 정도의 팩을 땅속 깊이에 박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실용적이다. 망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실용적인 크기와 그다음 전체적인 그 그립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에 다칠 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 디자인된 이전 모델의 어떤 단적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검증된 그런 기능을 가진 나이프입니다. 얼티메이트 프로. 뽑아내야 되는데. 마찬가지 약간 강성을 한번 테스트하는 의미에서 맞습니다. 당연히 휘거나 그런 부분은 없겠죠, 그죠? 네, 휘어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